태민아, 와줘서 고맙다. 근데 너 축의금 얼마 냈어? 10만 원. 10만 원? 야, 솔직히 그 정도면 안 오는 게 나았을 텐데. 다른 애들 다 30만 원씩 냈거든. 미안, 요즘 형편이 좀. 아니, 형편이 어려우면 미리 말을 하든가. 접수처에서 봉투 열어보고 직원들 표정 봤냐? 완전 민망하던데. 정말 미안해. 됐어. 근데 이 차는 빠져. 우리 친한 애들끼리만 가기로 했거든. 너도 부담되잖아, 안 그래? 1인당 15만 원이야. 그 순간 누군가 원석이를 불렀고 그는 내 어깨에서 손을 떼고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속이 답답했다. 예식장 로비는 화려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나만 혼자 동떨어진 것 같았다. 구석으로 걸어가려는데 친구들이 무리지어 다가오는 게 보였다. 민수, 정훈, 성진. 모두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다. 그들은 내 앞에 섰고 원석이도 다시 돌아와 우리 사이에 섰다. 걱정 마. 자리는 맨 뒤로 빼놨어. 기둥 뒤쪽. 거기면 네 옷차림 봐도 사람들 눈에 안 띄잖아. 그리고 이 차는 빠져. 우리 1인당 15만 원짜리 레스토랑 예약했거든. 너 그거 낼 수 있어? 없으면 분위기만 죽이니까 그냥 집에 가 있어. 사진 찍을 때도 좀 빠져 있어. 나중에 웨딩 앨범 보는데 네가 있으면 신부 쪽 하객들이 뭐라 할 것 같아. 야, 근데 너 결혼식 때 어디서 했더라? 동네 예식장이었지? 우리 그때 얼마 냈었지? 아 맞다. 50만 원? 100만 원? 기억도 안 나네. 신혼여행도 제주도 2박 3일이었잖아. 패백도 집에서 했고. 그래도 우리가 갔잖아. 50만 원 내고. 근데 지금 30만 원은 부담된다고?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아, 그리고 너 장인어른이랑 같이 산다며? 자기 집도 없으면서 결혼을 왜 했어? 우리 부모님이면 절대 허락 안 하셨을 텐데. 그날 결혼식장 복도를 걷는 내 뒤로 계속해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따라왔다. 축의금 접수대에서 봉투를 꺼낼 때 직원이 무게를 재듯 손에 올려보던 그 찰나의 순간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의 가벼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접수대를 지나 예식장 안으로 들어서니 어구역은 이미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옷차림의 하객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안내받은 B구역 18번 좌석은 기둥 뒤 맨 구석이었고 무대는 거의 보이지도 않았다. 주변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2차 장소를 물었을 때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니라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어색한 침묵이었고 단체 사진을 찍는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나는 이미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긴 뒤였다. 피로 연장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식은 음식을 입에 넣는 동안 옆 테이블 하객들이 내 쪽을 힐끗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저 사람 신랑 친구래. 옷 좀 봐. 구석 자리 앉은 거 보니까 축의금 적게 낸 거 아닐까. 요즘도 그런 사람 있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켰다. 단톡방에는 벌써 수십 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2차 장소로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든 친구들, 신랑 신부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금박 액자처럼 화려하게 꾸며진 단체 사진. 사진 속 어디에도 나는 없었다.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다. 오늘 완전 즐거웠어. 2차도 대박이었어. 역시 원석이는 스케일이 달라.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 스크롤을 내리다 마지막 댓글을 봤다. 태민이는 일찍 갔더라. 피곤했나 봐. 어쩔 수 없지 뭐. 핸드폰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초라하고 비참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은 조용했다. 장인어른께서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다. 평소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내 얼굴을 보시는 순간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으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날 밤 장인어른은 서재 문을 닫으시고
1시간 넘게 전화를 거셨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냉기가 실려 있었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예약 내역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복도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32살 강태민이다. 중소 IT 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으며 아내와 결혼한 지 2년째다.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경기도 부천의 2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한 사위였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친구 최원석의 결혼식 초대장을 받은 건 한 달 전이었다. 고등학교 동창인 원석이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이사 직함을 달고 있었다. 단톡방에서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친구들은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원서가 축하해. 예식장 어디야? 강남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야. 너희 다 와야 돼. 5거기 VIP 홀이잖아. 역시 원석이. 나는 조용히 메시지를 읽기만 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특급 호텔이었다. 예식 비용만 수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이다. 며칠 후 단톡방에 공지가 떴다. 애들아, 축의금은 1인당 30만 원으로 통일하자. 너희 다 사회생활 하니까 그 정도는 되지?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알겠어. 30만 원 가능해. 당연하지. 원석이 결혼식인데. 나도 문제 없어. 형님 결혼식이니까.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30만 원. 이번 달 카드값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50만 원 정도였다. 아내 용돈, 생활비, 교통비를 빼면 빠듯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소문이 날 것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으로 찍힐 것이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원석이 결혼식 축의금이 30만 원인데. 30만 원? 많이 내는구나. 강남 특급 호텔이래. 다들 그렇게 내기로 했대.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친구 결혼식인데 어쩔 수 없지. 우리 이번 달 아껴 쓰자. 장모님께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우리 대화를 들으신 듯 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장인어른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신문 너머로 잠깐 이쪽을 보시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통장을 확인하니 예상보다 지출이 많았다. 회사 회식비, 아내 생일 선물, 그리고 갑자기 고장난 노트북 수리비까지 30만 원을 내면 이번 달은 정말 빠듯할 것 같았다. 고민 끝에 나는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원서가 미안한데 나는 축의금 10만 원만 내도 될까? 요즘 좀 형편이 어려워서. 답장은 30분 후에 왔다. 아, 그래? 괜찮아. 내가 힘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 뒤로 단톡방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다른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읽음 표시만 계속 늘어났다. 누군가 이모티콘 하나 남기지 않았다. 이틀 후 원석이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다. 태민아, 자리 배치 때문에 그러는데 너는 B구역으로 해도 괜찮지? 거기가 좀 구석인데 친척 어른들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응, 괜찮아. 이해해. 그리고 이 차는 강남 레스토랑인데 1인당 15만 원이야. 너 부담되면 빠져도 돼. 알겠어. 이 차는 안 갈게. 미안. 다음에 따로 밥 먹자. 그 대화 이후로 원석이와는 연락이 끊겼다. 결혼식 당일까지 아무 연락도 없었다.
결혼식 당일 나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정장을 입고 호텔로 향했다. 정장은 3년 전에 산 것이었고 소매 끝이 조금 해져 있었다. 구두도 오래된 것이라 굽이 달아 있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해 보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지하철로 2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강남역 앞은 고급 차들로 가득했다. 벤츠, BMW, 아우디, 발레 파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하객들이 줄을 이었다. 나는 지하철 출구에서 나와 걸어서 호텔로 향했다.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가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 거대한 꽃 장식,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 모든 것이 화려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예식장 위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명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고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3층 그랜드 볼룸 앞에는 이미 하객들이 모여 있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사람들,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한 여성들, 그 사이에서 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축의금 접수처로 향했다. 봉투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다.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30만 원을 낼 여유가 없어서 결국 이렇게 준비했다. 접수 직원이 봉투를 받아들더니 무게를 느끼는 듯 잠깐 손에 올려보았다. 그리고 명부의 이름을 적으며 말했다. 하객 명단 확인됐습니다. 좌석은 B구역 18번입니다. B구역? 예식장 한쪽 구석이었다. 안내를 따라 들어가니 무대에서 가장 먼 자리였고 기둥 뒤편이라 신랑 신부가 잘 보이지도 않았다. 주변 좌석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어구역은 앞쪽에 있었고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친구들도 그쪽에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예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나도 박수를 쳤지만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신랑은 맞춤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뷔페 형식이었는데 음식들은 호텔급답게 화려했다. 랍스타 스테이크, 각종 해산물과 샴페인. 하지만 나는 식욕이 없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는데 친구들이 무리지어 다가왔다. 태민아 왔구나. 응. 축하해. 너 자리 여기였어? 우리는 어구역인데. 거기 앞자리거든. 친구 중 한 명인 박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민수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 아자리 배치가 축의금 순서대로래. 많이 낸 사람부터 앞자리. 순간 귀가 멍해졌다. 다른 친구 이정훈이 거들었다. 정훈이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태민이 너 얼마 냈어? 10만 원. 10만 원? 야, 우리 30만 원씩 내기로 했잖아.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다. 미안. 나 지금 좀 형편이. 됐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차는 좀 빠져. 우리 강남 고급 레스토랑 예약했거든. 1인당 15만 원짜리야. 너 부담되지? 친구들이 웃었다.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라 동정하는 웃음이었다. 그게 더 수치스러웠다. 또 다른 친구 김성진이 끼어들었다. 성진이는 대형 로펌 변호사였다. 태민아, 너 회사 어디 다닌다고 했지? 중소기업이야. IT 쪽. 거기. 대리라며? 연봉 얼마나 돼? 그냥 평범해. 평범하다는 게 얼마 정도야? 4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진이가 계속 말했다.
요즘 대기업 신입이 4천 중반인데 너 데리면 그 정도? 민수가 거들었다. 태민아, 너 장인어른이랑 같이 산다며? 자기 집도 없어? 아직 집 사려면 좀 더 모아야 돼서. 아, 그렇구나. 요즘 집값 비싸니까. 우리는 다들 아파트 하나씩은 있는데. 정훈이가 말했다. 나는 부모님이 강남에 30평대 하나 사주셨어. 결혼 선물로. 나도 송파에 25평 있어. 전세 끼고 산 거지만.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모든 질문이 내 형편을 확인하는 것들이었다. 차는 뭘 타는지, 결혼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갔는지. 대답할 때마다 친구들의 표정에서 동정과 우월감이 교차했다. 너 차는? 차 없어. 지하철 타고 다녀. 아, 그렇구나. 요즘 차 유지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성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작년에 BMW 샀어. 5 시리즈. 할부긴 한데 뭐 괜찮더라. 민수가 거들었다. 나는 아우디 타. 어식스. 회사에서 차량 지원 나와서. 대화는 점점 더 그들의 자랑으로 흘러갔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원석이가 다가왔다. 신랑 턱시도를 입은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태민아, 와줘서 고마워.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그래. 근데 이 차는 올 거야? 아니, 나는 먼저 갈게. 그래. 알겠어. 그럼 다음에 보자. 아, 근데 태민아. 원석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미안한데 단체 사진 찍을 때 좀 빠져 있어. 우리 신부 쪽 친구들이랑만 찍으려고. 양해 부탁해. 알겠어. 원석이는 다시 다른 하객들에게로 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로 연장을 나왔다. 복도를 지나는데 화장실 쪽에서 친구들 목소리가 들렸다. 태민이 진짜 10만 원만 냈대. 장인어른이랑 같이 산다며? 자기 집도 없나 봐. 중소기업 대리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많아야 4천 초반 아닐까? 우리 회사 신입 연봉이 그 정도인데.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민수의 목소리였다. 솔직히 좀 민망하더라. 우리 친구 중에 저렇게 못 사는 애가 있다니. 정훈이가 대꾸했다. 그래도 왔잖아. 나 같으면 안 왔을 것 같은데. 맞아. 10만 원 가지고 오느니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로비로 내려와 호텔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2월 초의 바람은 날카로웠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다. 단톡방이었다.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2차 장소로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샴페인을 든 친구들, 그리고 신랑 신부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나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댓글이 달렸다. 오늘 완전 즐거웠다. 역시 원석이. 대박이야. 2차도 최고였어. 음식 진짜 맛있더라. 원석아, 신혼여행 어디가? 몰디브. 2주 코스야.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지하철을 탔다. 집까지 가는 1시간 동안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지하철이 덜컹거릴 때마다 오늘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축의금 봉투를 받는 직원의 표정, 비구역 구석자리,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 그리고 화장실에서 들린 대화.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다. 태민아, 왔니? 결혼식 잘 다녀왔어? 장모님께서 물으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태민아.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멈춰섰다. 잠깐 앉아봐.
거실 소파에 앉았다. 장인어른께서 TV를 끄시고 나를 쳐다보셨다.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친구들이랑 좀 어색했어요. 어색했다는 게 뭔데? 대답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계속 기다리셨다. 장모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제가 축의금을 적게 내서요. 친구들이 30만 원씩 냈는데 저는 10만 원밖에 못 냈거든요. 장모님께서 한숨을 쉬셨다. 태민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던? 자리도 구석이었고 2차도 못 가게 했어요. 제가 부담될 거라고. 장인어른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친구 이름이 뭐야? 최원석이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어디 다니는데? 아버지 회사 이사래요. 회사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은 어디서 했어?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요. 강남에 있는. 장인어른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태민아, 방에 가서 쉬어. 저녁은 먹었지? 네. 피로연해서 먹었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을 다시 확인했다. 사진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와인을 마시는 사진, 그리고 원석이와 포옹하는 사진들. 댓글도 이어졌다. 오늘 진짜 최고였어. 원석아, 너 덕분에 호강했다. 다음에 또 보자. 한 친구가 메시지를 올렸다. 태민이는 일찍 갔더라. 피곤했나 봐. 다른 친구가 답했다. 그래도 왔으니 다행이지. 10만 원이라도 내고. 이모티콘이 몇 개 달렸다. 웃는 얼굴, 박수 치는 손. 나는 핸드폰을 던지듯 옆에 놓고 눈을 감았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그냥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밤 11시쯤 장인어른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평소 밤늦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저 정도연입니다. 잠시 침묵.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또 침묵. 그랜드 팰리스 호텔 말입니다. 거기 오늘 결혼식 하나 있었죠? 최원석이라는 사람. 나는 귀를 기울였다. 네, 맞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 회사 이름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결혼식 예약 내역도. 전화는 10분 정도 이어졌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기고 장인어른 방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았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무언가를 검색하고 계신 것 같았다. 나는 이불을 덮고 다시 눈을 감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다. 장인어른께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주말이었지만 몸이 무거웠다. 거실로 나가니 장인어른께서 이미 신문을 읽고 계셨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태민아, 잘 잤어? 네. 어제 좀 피곤해서요. 장모님께서 아침상을 차려주셨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태민아, 밥 먹어. 기운 없어 보여. 장모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억지로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다. 아빠, 어젯밤에 전화하신 거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아내가 물었다. 장인어른께서 신문을 내려놓으시고 잠깐 나를 보셨다. 그냥 옛날 친구한테. 별거 아니야. 대답은 짧았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단톡방이었다. 원석이가 메시지를 올렸다. 애들아, 어제 와줘서 고마워. 신혼여행 다녀와서 연락할게.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잘 다녀와. 몸 관리 잘해. 사진 많이 찍어와. 부럽다. 몰디브 2주라니.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축하한다고 쓰기에는 마음이 무거웠고 아무 말도 안 하기에는 어색했다.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오후가 되어 장인어른께서 서재로 들어가셨다. 문을 닫으시고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으셨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서재에서 또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네, 박 사장님. 정도연입니다. 잠시 침묵. 대진건설 말씀이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 회장 아드님이 이사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침묵. 아, 그렇습니까? 실적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나는 TV 소리를 줄였다. 귀를 기울였지만 나머지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다. 30분쯤 지나 장인어른께서 서재에서 나오셨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계셨다. 태민아, 잠깐 이리 와봐.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가 떠 있었다. 앉아. 의자에 앉았다. 장인어른께서 서류를 내 앞에 놓으셨다. 내 친구 아버지 회사야. 대진건설. 네. 서류를 펼쳐보니 회사 개요가 적혀 있었다. 대진건설. 설립 1998년. 자본금 50억. 직원 수 120명. 중견 건설사였다. 이 회사가 요즘 좀 힘들어.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작년에 수주한 아파트 현장 2곳이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됐어. 하자 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고 신규 수주도 막혔어. 은행 대출도 연체 직전이래.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부채 비율 380%, 유동 비율 62%, 영업이익 적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들 결혼식을 특급 호텔에서 한 거야. 예식 비용만 5천만 원은 넘었을 거야. 장인어른께서 다른 서류를 꺼내셨다. 그리고 신혼여행이 몰디브 2주 코스라고 했지? 그것도 1,000만 원은 좋게 넘어. 회사는 망해가는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장인어른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예식업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예약금만 2천만 원이야. 그런데 최 회장이 그 돈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대. 개인 행사를 회사 돈으로 한 거지. 서류 마지막 장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적혀 있었다. 법인카드로 호텔 예약금, 식대, 각종 예식 용품 구매. 모두 회사 돈이었다. 이건 횡령이야.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거니까.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리고 내 친구가 이사 직함을 달고 있다고 했지? 아버지 회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일을 안 해. 출근도 주 2회밖에 안 한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원석이는 늘 바쁘다고 했다. 회의가 많고 출장도 자주 간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월급은 받아. 이사 직함이니까 연봉이 8천만 원이야. 일은 안 하면서
장인어른께서 서류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다. 태민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를 나와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단톡방에는 여전히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원석이가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신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1등석 탑승권을 든 사진. 댓글들이 달렸다. 부럽다. 역시 원석이. 잘 다녀와.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속이 메스꺼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업무를 하다가도 결혼식 날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구석자리, 친구들의 시선, 화장실에서 들린 대화.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직원들이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예식장 예약했어. 어디서 해? 을지로 쪽 작은 예식장이야. 조촐하게. 축의금은 얼마나 받을 것 같아? 글쎄, 5만 원씩만 받아도 감사하지. 그 대화를 들으며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5만 원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세상은 불공평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단톡방을 확인했다. 원석이가 몰디브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다. 에메랄드빛 바다, 고급 리조트,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신부와 함께 찍은 사진들. 댓글들이 계속 달렸다. 완전 부럽다. 나도 신혼여행 다시 가고 싶다. 원석아, 복권 당첨됐니? 원석이가 답했다. 복권은 무슨, 그냥 아버지가 좀 도와주셨어. 그 말에 웃음 이모티콘들이 달렸다. 나는 핸드폰을 껐다. 집에 도착하니 장인어른께서 또 서재에 계셨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서재 문이 열렸다. 태민아, 이리 와봐.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대진건설 상황이 더 나빠졌어. 장인어른께서 서류를 가리키셨다. 거래처 중 한 곳이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어. 금액이 12억이야. 이거 지금 못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해.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소송 관련 서류, 법원 제출 문서, 그리고 변호사 의견서,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대. 다음 달 말까지 30억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이 없어.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최 회장이 지금 사채를 알아보고 있대. 이자가 월 5%야. 연 60%. 그거 쓰면 회사는 완전히 끝나.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원석이는 몰디브에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고 아버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채를 알아보고 있었다. 태민아, 이거 내 친구한테 말해줄 거야? 모르겠습니다. 말해줘도 소용없을 거야.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 장인어른께서 서류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남의 힘으로 사는 사람. 내 친구는 후자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장인어른께서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너는 전자야. 힘들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더 멋있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서재를 나와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부천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보였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불빛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이, 이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2주가 지나고 원석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애들아, 돌아왔어. 다들 잘 지냈지? 다음 주에 회사 송별회 있는데 너희도 와. 내가 쏠게. 송별회.
원석이가 회사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다. 댓글들이 달렸다. 송별해? 어디가? 응. 아버지 회사 관두고 다른 데 가기로 했어. 더 큰 회사. 민수가 물었다. 어디야? 대기업? 응. 삼성 계열사. 아버지 인맥으로 들어가. 또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나는 메시지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회사가 망해가니까 빠져나가는 거였다. 쥐가 배에서 도망치듯. 송별의 날짜가 잡혔다. 강남 고급 레스토랑. 1인당 10만 원. 원석이가 전부 쏜다고 했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하면 또 소문이 날 것 같았다. 결국 참석하기로 했다. 송별회 당일 나는 회사 정장을 입고 강남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은 지하 1층에 있었고 입구부터 고급스러웠다. 안으로 들어서니 친구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원석이가 중앙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신부가 함께 있었다. 태민아 왔구나. 앉아.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보니 모든 요리가 5만 원 이상이었다. 와인도 병당 30만 원이 넘었다. 애들아, 오늘은 내가 쏜다고 했으니까 마음껏 먹어. 원석이가 웃으며 말했다. 음식이 나오고 와인이 따라졌다. 친구들이 건배를 제안했다. 원석아, 새 직장 축하해. 고마워. 삼성 가면 연봉도 오르고 좋을 것 같아. 민수가 물었다. 연봉 얼마나 돼? 1억 2천. 헐, 대박이네. 정훈이가 거들었다.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셈이지. 원석이가 자랑스럽게 웃었다. 나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다. 스테이크는 부드러웠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 중간에 원석이가 갑자기 나를 쳐다봤다. 태민아, 너는 요즘 어때? 회사 잘 다니고 있어? 응. 그냥 다니고 있어. 승진은 언제 해? 아직 멀었어. 아, 그렇구나. 중소기업은 승진이 좀 느리지? 주변 친구들이 웃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진이가 끼어들었다. 태민아, 너 아직도 장인어른이랑 같이 살아? 응. 아직 집 못 샀어? 아직. 요즘 집값 많이 올랐는데. 더 어려워지겠다. 대화는 또다시 내 형편을 확인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와인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술을 마시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원석이가 계산을 했다. 카드를 꺼내는데 법인카드였다. 장인어른께서 보여주신 그 카드. 회사 돈으로 결제하는 것이었다. 자, 계산 끝났어. 우리 2차 갈까? 2차도 가자. 어디 갈 건데? 봐. 강남역 쪽에 괜찮은 데 있어. 친구들이 일어나 나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원석이가 다가왔다. 태민아, 왜 안 가? 나는 먼저 갈게. 벌써? 2차까지 가자. 피곤해서. 미안. 원석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알겠어. 그럼 조심히 가. 레스토랑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핸드폰이 울렸다. 단톡방에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2차 장소인 바에서 찍은 사진들. 칵테일을 든 친구들, 웃고 있는 원석이. 나는 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지쳤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비교당하는 것도, 무시당하는 것도 모두 지쳤다. 집에 도착하니 장인어른께서 거실에 계셨다.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내가 들어오자 신문을 내려놓으셨다. 태민아, 송별회 다녀왔어? 네. 어땠어? 별로였어요. 장인어른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서재로 들어가시며 말씀하셨다. 곧 끝날 거야.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나는 늦게까지 잠을 잤다. 꿈속에서도 결혼식장이 나왔다. 구석자리,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10만 원짜리 축의금 봉투.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니 장인어른께서 서재에서 나오시는 참이었다.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다. 태민아, 일어났니? 아침 먹어. 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장인어른께서 옆에 앉으셨다. 태민아, 너 친구 회사 일 진행이 빨라지고 있어. 네. 대진건설 말이야. 거래처 소송이 1심에서 패소했어. 12억 지급 판결 났어. 나는 숟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은행 대출 만기가 이번 주 금요일이야. 30억? 못 갚으면 부도야. 장인어른께서 서류를 펼쳐 보이셨다. 법원 판결문, 은행 독촉장, 그리고 신용등급 하락 통보서. 최 회장이 사채 쓰려고 했는데 사채업자들도 거절했대. 회사가 너무 위험하다고. 그럼 부도야. 이번 주 안에.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내 친구가 삼성 계열사 간다고 했지? 네. 그거 취소됐어. 나는 고개를 들어 장인어른을 쳐다봤다. 왜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면 신원조회에서 걸려. 대기업은 그런 거 엄격하게 봐. 특히 임원 자녀는 더 까다롭지. 장인어른께서 다른 서류를 꺼내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친구 송별회 때 쓴 법인카드 말이야. 네. 그거 감사에 걸렸어. 국세청에서 대진건설 세무조사 들어갔거든. 법인카드 개인 사용 내역이 전부 적발됐어. 나는 숨이 막혔다.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그리고 어제 송별회 비용까지 모두 회사 돈이었다. 최 회장하고 내 친구 둘 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을 거야. 장인어른께서 서류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다. 태민아, 이게 다 우연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다. 내가 움직였어. 나는 멍하니 장인어른을 쳐다봤다. 제가 무슨, 내가 결혼식에서 당한 일 말이야.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 장인어른께서 일어나 서재로 향하셨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서재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와 명함들이 놓여 있었다. 태민아, 앉아. 이야기 좀 해줄게. 의자에 앉았다. 장인어른께서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다. 내가 너한테 내 과거를 자세히 말한 적 없지? 네. 그냥 회사 다니셨다고만. 나는 30년 전에 한국호텔그룹 전무였어. 나는 눈이 커졌다. 한국호텔그룹.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이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도 그 계열사였다. 전무직함으로 15년 일했어. 호텔 사업부 총괄이었지. 전국에 있는 호텔 20개를 내가 관리했어. 앨범을 펼쳐 보이셨다. 젊은 시절 장인어른의 사진이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 로비에 서 계신 모습, 외국인 사업가들과 악수하는 모습, 그리고 시상식에서 상패를 받는 모습. 그때는 바쁘게 살았어.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고 정치인들 상대하고 재벌들 접대하고. 장인어른의 목소리에 회한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지쳤어. 권력 게임이 싫었고 뒷거래가 싫었고 거짓말이 싫었어. 그래서 은퇴했지. 부사장 제의도 받았지만 거절하고. 다음 장을 넘기시니 은퇴 기념식 사진이 나왔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히 살기로 했어. 큰 집 필요 없고 명품 필요 없고 그냥 가족들과 평범하게. 장인어른께서 앨범을 덮으시고 나를 쳐다보셨다. 그런데 우리 사위가 친구들한테 무시당했다는 걸 알았어. 그것도 내가 전무로 일했던 호텔에서. 장인어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래서 전화 몇 통 했어. 장인어른께서 명함첩을 꺼내셨다. 수십 장의 명함이 정리되어 있었다. 한국호텔그룹 회장, 국세청 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대형 로펌 대표, 건설업협회 회장. 모두 장인어른의 옛 동료들이거나 후배들이었다. 첫 번째는 김 회장한테 전화했어. 한국호텔그룹 현 회장. 내 후배야. 그랜드 팰리스 호텔 예약 내역 확인해 달라고 했지. 장인어른께서 서류 하나를 꺼내셨다. 결혼식 예약 내역이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두 번째는 국세청 박 국장한테. 이것도 내 후배야. 대진건설 세무조사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다. 세무조사 착수 통보서. 세무조사 들어가니까 법인카드 개인 사용이 전부 나왔어. 결혼식, 신혼여행, 송별회. 다 회사 돈이었지. 장인어른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세 번째는 금융감독원 최 부원장한테. 이 양반은 내 대학 동기야. 대진건설 여신 심사 강화해 달라고 했어. 은행 대출 거절 통보서가 나왔다.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연장 거절했어. 신용등급도 떨어뜨렸고. 장인어른께서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다. 소송 관련 서류였다. 네 번째는 법무법인 강산 대표한테. 이 사람도 내 후배야. 대진건설 상대로 소송 중인 거래처 좀 도와달라고 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장인어른께서 단 며칠 만에 거대한 판을 짜신 것이었다. 태민아, 이게 인맥이야. 내가 30년 동안 쌓은 거지. 평소에는 쓸 일이 없어. 그냥 조용히 살면 되니까.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다치면 얘기가 달라져. 특히 우리 사위가.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태민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10만 원 낸 것도 잘못이 아니야. 그게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장인어른께서 내 어깨에 손을 올리셨다. 근데 내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너를 무시했어. 그건 용서할 수 없지. 장인어른께서 일어서시며 창밖을 바라보셨다. 대진건설은 이번 주 금요일에 부도 처리될 거야. 최 회장과 내 친구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받을 거고.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너 친구들 모임 있잖아. 다음 주에. 네. 장인어른께서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 화면을 보여주셨다. 내 단톡방과 같은 메시지들이 보였다. 내 핸드폰이랑 동기화해뒀어. 내가 어떤 대화 나누는지 보려고. 나는 당황했지만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다. 미안. 근데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화면을 스크롤하시니 결혼식 이후의 대화들이 쭉 보였다. 나를 무시하는 메시지들, 비웃는 이모티콘들. 다음 주 모임에 내가 갈 거야. 네. 나도 초대받았어. 내 장인으로.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장인어른께서 설명하셨다. 내 친구 원석이한테 메시지 보냈어. 태민이 장인인데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원석이가 흔쾌히 오케이 했더라. 장인어른께서 미소를 지으셨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다음 주 모임에서 모든 걸 정리할 거야.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태민아, 준비 좀 해야겠어. 옷도 새로 사야 하고. 장인어른께서 옷장을 여셨다. 안에는 명품 정장들이 걸려 있었다.
브리오니, 에르메네질도 제냐, 톰 브라운. 모두 수십 년 전 것들이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웠다. 이거 입을 거야. 전무 시절에 맞춤 제작한 거지. 정장 하나를 꺼내 보이셨다. 네이비 컬러의 브리오니 정장. 깔끔한 핏의 고급스러운 원단. 그리고 너도 옷 하나 사줄게. 백화점 가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우리 사위가 당당하게 보여야지. 장인어른의 말투는 단호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장인어른과 함께 백화점에 갔다. 명품관 8층. 장인어른께서 이탈리아 브랜드 매장으로 직행하셨다. 정장 하나 보여주세요. 맞춤 핏으로. 직원이 깜짝 놀라며 응대했다. 나는 어색했지만 장인어른께서 자연스럽게 정장들을 살펴보셨다. 이거 입어봐. 탈의실에서 정장을 입어봤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고급스러운 원단, 완벽한 핏, 그리고 자신감. 잘 어울리네. 이거로 할게요. 가격을 보니 350만 원이었다. 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장인어른께서 이미 카드를 꺼내셨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다. 태민아, 다음 주가 마지막이야. 네. 내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어.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뜨거운 무언가.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원석이가 올린 메시지였다. 애들아, 다음 주 금요일에 모임 있어. 태민이 장인어른께서도 오신대. 다들 와야 돼. 댓글들이 달렸다. 장인어른? 왜? 태민이가 부탁했나 봐. 친구들 보여드리고 싶다고. 아, 그렇구나. 재밌겠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재밌다. 그들은 이걸 재미로 보고 있었다. 다음 주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렸다. 금요일이 다가왔다. 그 사이 단톡방에는 계속 메시지들이 올라왔다. 원석이는 여전히 밝은 척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그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다. 대진건설 부도 처리는 오늘 오전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아침 일찍 장인어른께서 서재에서 나오셨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다. 태민아, 준비됐지? 네. 나는 백화점에서 산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한 달 전에 내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장인어른께서도 부리오니 정장을 입으셨다. 30년 전 옷이지만 여전히 완벽했다. 가자.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다. 모임 장소는 강남역 근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원석이가 예약한 곳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태민아, 긴장하지 마. 내가 다 할 테니까.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하니 원석이가 서 있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태민아,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원석이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다. 장인어른께서 악수를 청하셨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도연입니다. 네, 최원석입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원석이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안으로 들어가니 친구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민수, 정훈, 성진. 모두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태민아, 왔구나. 장인어른께서도 오셨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들은 장인어른께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무시가 섞여 있었다. 태민이 장인이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는 표정이었다. 자리에 앉았다. 나와 장인어른은 테이블 중앙에 앉았다. 메뉴판이 돌아왔지만 장인어른께서 직원을 불러 세트 메뉴를 주문하셨다.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에요, 장인어른. 제가 내려고 했는데. 원석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장인어른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위 친구분들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되었다. 한참 먹다가 민수가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께서는 뭐 하셨어요? 회사 다녔습니다. 어디요? 한국호텔그룹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한국호텔그룹. 국내 최대 호텔 체인. 그들도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아, 거기 직원이셨어요? 전무였습니다. 포크를 들던 성진의 손이 멈췄다. 정훈이가 물을 마시다 살에 들렸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전무요? 네. 15년 정도 했습니다. 호텔 사업부 총괄이었죠. 장인어른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한마디는 테이블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럼 그랜드 팰리스 호텔도? 네. 제가 관리했던 호텔 중 하나입니다. 원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기 결혼식을 그 호텔에서 한 사람이었다. 장인어른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요즘도 그쪽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지냅니다. 현 회장도 제 후배고 호텔 지배인들도 다 아는 사이죠.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장인어른께서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하나를 꺼내셨다. 원석 씨, 이거 혹시 아십니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그랜드 팰리스 호텔 예약 내역이었다. 결혼식 비용, 결제 내역, 그리고 법인카드 번호. 이게 원석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김 회장한테 부탁해서 받아본 겁니다. 원석 씨 결혼식 비용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더군요.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이었다. 회사 돈으로 개인 행사를 한 거죠. 이거 횡령입니다. 원석이가 고개를 숙였다. 다른 친구들도 아무 말 못했다. 장인어른께서 다른 서류를 꺼내셨다. 그리고 대진건설 말입니다. 원석 씨 아버지 회사죠? 네. 오늘 오전에 부도 처리됐습니다. 테이블에 서류가 펼쳐졌다. 부도 확정 통지서, 은행 대출 회수 통보서, 법원 강제집행 명령서, 거래처 소송도 패소하셨고, 은행 대출도 연체되셨고, 결국 문 닫으셨네요. 원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인어른께서 멈추지 않으셨다. 그리고 원석 씨, 삼성 계열사 입사 취소되셨죠?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물어봤으니까요. 인사팀에 아는 사람 있어서. 원석이가 숨을 헐떡였다. 아버지 회사 부도 나면 신원조회에서 걸립니다. 대기업은 그런 거 까다롭게 보거든요. 장인어른께서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다. 그리고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입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 내역이 3년치 전부 적발됐습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각종 개인 식사. 서류에는 금액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총 2억 3천만 원. 원석이와 그의 아버지가 3년간 횡령한 금액이었다. 검찰 조사 곧 들어갑니다. 원석 씨하고 아버지 두 분 다. 원석이가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다. 어깨가 들썩였다. 울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인어른, 이게 다 장인어른께서 하신 겁니까? 네. 장인어른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우리 사위가 원석 씨 결혼식에서 무시당했거든요.
축의금 10만 원 냈다고 구석자리 앉히고 2차 못 오게 하고 단체 사진에서도 빼고 민수와 정훈, 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원석 씨 회사가 어떤지,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장인어른께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셨다. 알고 보니 전부 거짓이더군요. 회사는 망해가고 있었고 돈은 횡령한 거였고 이사 직함은 있지만 일은 안 하고. 원석이가 계속 울었다. 장인어른께서 냅킨을 건네셨다. 원석 씨, 울지 마세요. 본인이 한 일이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냉정했다. 우리 사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쳐다보셨다. 태민이는 중소기업 대리지만 자기 돈으로 살아갑니다. 10만 원 축의금도 자기 통장에서 낸 겁니다. 회사 돈 횡령해서 낸 게 아닙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정훈이도 시선을 피했다. 성진이도 입을 다물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위를 무시했죠? 장인어른이랑 같이 산다고, 집도 없다고, 차도 없다고. 장인어른께서 한 명 한 명 쳐다보셨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젊은 사람이 집 사려면 시간 걸리죠. 차 없으면 지하철 타면 되고. 장인이랑 사이좋게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오히려 남의 돈 훔쳐서 호화롭게 사는 게 문제 아닙니까? 장인어른께서 서류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으셨다. 오늘 식사비는 제가 낼 겁니다. 제 돈으로. 횡령한 돈 아니고 떳떳한 제 돈으로. 장인어른께서 일어서셨다. 나도 따라 일어났다. 원석 씨, 앞으로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검찰 조사 잘 받으시고. 원석이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장인어른께서 다른 친구들을 쳐다보셨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위한테 사과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지금 아니면 기회 없을 겁니다. 민수가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태민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정훈이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성진이도 말했다. 태민아, 용서해줘. 우리가 정신이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용서의 의미가 아니라 들었다는 의미였다. 장인어른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왔다. 계산은 장인어른께서 하셨다. 카드를 내시며 직원에게 말씀하셨다. 영수증 챙겨주세요. 제 돈으로 낸 거니까 증거 남겨야죠. 주차장으로 가는 길, 장인어른께서 내 어깨에 손을 올리셨다. 태민아, 후련하니? 네. 사실 후련하다기보다는 텅 빈 기분이었다. 오랜 친구들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씁쓸했다. 태민아, 친구는 새로 사귀면 돼. 진짜 친구를. 장인어른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단톡방에서 나갔다는 알림이 여러 개 떴다. 원석, 민수, 정훈, 성진. 모두 나간 것이었다. 단톡방은 해체되었다. 나도 단톡방을 나갔다. 집에 도착하니 장모님과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물었다. 장인어른께서 대답하셨다. 다 끝났어. 이제 태민이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도 꾸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원석이는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도 함께 기소됐고 회사는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원석이의 SNS는 비공개로 바뀌었고 연락도 끊겼다. 다른 친구들도 연락이 없었다. 가끔 민수가 문자를 보냈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과는 이제 끝이었다.
회사는 여전히 다니고 있었다. 중소기업 대리, 연봉 4천만 원. 평범한 직장인.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내 힘으로 버는 돈이고 떳떳한 삶이었다. 주말이 되면 장인어른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부천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태민아, 집 사고 싶으면 말해. 내가 좀 보태줄게.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모을게요. 그래. 조급해하지 마. 내 속도대로 가면 돼. 장인어른의 말씀이 늘 위로가 됐다. 어느 날 퇴근길, 우연히 백화점 앞에서 원석이를 봤다. 초췌한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지만 원석이는 고개를 돌렸다. 나도 그냥 지나쳤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TV를 봤다. 아내가 차를 내와 주었고 장인어른께서 신문을 읽고 계셨다.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다. 태민아, 다음 주에 우리 집들이 할까? 친척들 좀 부르고. 장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집들이.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한 게 아니었지만 장모님은 그냥 가족끼리 모이고 싶으셨던 것 같다. 좋아요. 제가 준비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친척들이 왔다. 장인어른의 형제분들, 아내의 사촌들. 20명 정도 모였다. 거실과 안방이 가득 찼다. 식사를 준비하며 장인어른께서 친척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사위 자랑 좀 해야겠네. 이 친구가 요즘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났어. 사실이 아니었지만 장인어른의 칭찬이 고마웠다. 그리고 이번에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도 잘 이겨냈어. 대단한 친구야. 친척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부엌으로 오셨다. 태민아. 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가족.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달을 떠올렸다. 결혼식 모욕, 절망, 그리고 반전. 모든 게 꿈 같았다. 핸드폰을 켜니 새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회사 동료였다. 태민아, 다음 주에 우리 팀 회식 있는데 올 거지? 내가 없으면 재미없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당연히 가지. 뭐 먹을 건데? 진짜 친구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 어린 사람들. 창밖을 보니 부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작지만 따뜻한 불빛들. 나는 이제 이 불빛들이 자랑스러웠다. 내 삶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켜준 장인어른이 자랑스러웠다.